야, 저 여자 보이지? 옛날 같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텐데 지금은 그냥 허전하다. 나도 그래. 예전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아무 감흥도 없어. 아내 앞에서도 자신감이 사라졌어. 그냥 남자로서 끝난 기분이야. 맞아. 나도 똑같아.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있고 힘이 하나도 안 나. 이게 다 세월 탓일까? 아니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늙어가다가 사라지는 건 아닌지 두렵다. 여러분, 조금 전 공원 벤치에서 두 60대 남자분이 나눈 대화 기억하시죠?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을 텐데 지금은 아무런 감흥도 없다. 아내 앞에서도 자신감이 사라졌다. 그냥 남자로서 끝난 기분이다. 혹시 이런 말 그냥 드라마 속 대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직접 튀어나온 말처럼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사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특히 60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 같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낮에는 힘이 없고 밤에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스스로가 예전 같지 않다는 허무감. 여러분도 속으로 나도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저는 김서연입니다. 40대 여성 비뇨기과 전문이고요. 15년 넘게 수천 명의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환자분들이 제 앞에서 가장 많이 꺼내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목소리는 작아지고 어깨는 축 처지고 눈빛에서는 이미 체념이 읽힙니다. 그럴 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드립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누군가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 자체가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활력을 잃으면 단순히 몸만 힘든 게 아닙니다. 기운이 없으니 대화도 줄어들고 부부 관계도 서먹해집니다. 손주가 놀자고 해도 귀찮고 친구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냥 늙어가는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무기력한 건 나이 때문이 아니라 몸속 활력 공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나무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가지와 잎이 시들면 사람들은 물을 주고 비료를 주죠. 그런데 만약 뿌리가 썩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비료와 물을 줘도 나무는 다시 푸르게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뿌리가 무너져 있는데 겉만 챙기면 잠깐은 나아지는 것 같다가 금세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드셨던 홍삼, 녹용, 값비싼 보약들이 왜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을까요? 그건 바로 뿌리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 바로 장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음식이 흡수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도 제대로 분비됩니다. 그런데 장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배출돼 버리고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기력, 그 자신감 상실은 결국 장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65세 남성분이셨는데 자식들이 챙겨준 홍삼을 1년 넘게 드셨대요. 처음엔 조금 나아진 듯 했지만 금방 다시 피곤해지고 결국엔 더 무기력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검사해보니 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 효과가 오래 갈 리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나이가 문제라기보다 몸속 뿌리, 장이 무너진 게 진짜 원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 차례입니다. 해답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값비싼 보약도 강력한 자극제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방법. 바로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임상 경험 속에서 확인한 바로 그 방법. 오늘 이 자리에서 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몸속 활력 공장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힘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신감과 가족과의 행복까지 함께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지금도 속으로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에이, 나 같은 노인이 뭘 다시 시작해.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본 환자들 중에는 70대에도 80대에도 다시 활력을 되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제대로 된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아, 아직도 내 몸은 변할 수 있구나.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저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몸속 불씨를 다시 지피는 작은 불꽃이 될 겁니다. 그 불꽃이 활활 타올라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만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저와 함께 오늘의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시죠. 여러분, 이제 진짜 궁금하시죠? 장이 무너진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홍삼이나 녹용 같은 보약을 떠올리지만 그건 뿌리가 살아있을 때만 잠깐 효과가 있습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걸 부어 넣어도 물새는 항아리에 물 붓는 격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너무나 단순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놀라운 힘을 보여준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생막걸리와 꿀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피식 웃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에이, 막걸리랑 꿀이 무슨 대단한 약이냐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직접 확인한 결과 이 단순한 조합이 몸속 활력 공장을 다시 돌리는 열쇠였습니다. 생막걸리는 반드시 생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합니다. 유통기한이 길게 찍혀있는 막걸리는 살균 처리돼서 효모와 유산균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달달한 쌀 음료일 뿐이죠. 하지만 생막걸리에는 살아있는 효모와 유산균, 즉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한 병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은 시중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는 보충제 수십 병과 맞먹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에 들어가면 망가진 생태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그동안 게으르고 문제만 일으키던 유해균을 몰아내고 다시 건강한 일꾼들이 자리 잡는 거죠. 여기에 꿀이 더해지면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그냥 달콤한 간식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꿀은 놀라운 영양 보고입니다. 우선 포도당이 들어있어 바로 빠른 에너지원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리고당입니다. 올리고당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막걸리로 들어온 유산균들이 꿀을 만나면 마치 만찬을 차려놓은 것처럼 힘을 얻고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꿀에는 또 다른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전신 피로를 풀어주고 몸속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특히 남성분들에게 꼭 필요한 붕소라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이 붕소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는 촉매제인 겁니다. 생막걸리와 꿀,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막걸리가 장 속을 청소하고 새로운 유익균 군대를 불러 모으고 꿀이 그들에게 먹이와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결과적으로 장이 살아나고 에너지 공장이 다시 돌아가고 호르몬 공장까지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변화가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그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식사 후에도 더부룩하지 않고 소화가 잘 됩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자신감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은 이 작은 변화를 가장 크게 느끼십니다. 내가 다시 예전처럼 웃을 수 있다는 것,
아내와 마주 앉아도 어색하지 않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십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70이 넘은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늘 피곤하고 무기력해서 하루 종일 소파에만 누워 계셨습니다. 부부 사이도 거의 단절된 상태였죠. 제가 생막걸리와 꿀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으셨어요.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라고 하셨죠.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가볍고 식사 맛도 돌아왔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아내가 웃으며 당신 예전 같아졌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65세 여성분이었어요. 폐경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며 수년간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벌떡 깨고 다음 날은 더 피곤하고 우울해졌습니다. 제가 똑같이 권했죠. 잠들기 전에 생막걸리 반 컵에 꿀 한 스푼. 한 달 뒤 그분은 반짝이는 눈으로 찾아와서 선생님, 수년 만에 약 없이 숙면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분은 옆에서 웃으면서 아내가 다시 다정해졌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생막걸리와 꿀의 힘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뿌리를 살리고 활력을 되돌리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혹시 아직도 속으로 의심이 드십니까? 나이가 많아도 과연 효과가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은 회복력이 아주 뛰어난 기관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60대든 70대든 상관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변화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린 이야기 단순히 흘려듣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왜 제가 수많은 보약 대신 막걸리와 꿀을 강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겉만 챙기는 보약은 잠깐뿐이지만 막걸리와 꿀은 몸의 뿌리를 살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단순한 조합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막걸리를 고르고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한 비율과 언제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바로 그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겁니다. 오늘 이걸 제대로 배우신다면 여러분도 다시 활력 있는 아침과 자신감 넘치는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 막걸리랑 꿀이 좋다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정리해온 황금 레시피를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 막걸리나 아무 꿀이나 섞는다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료를 고르는 순간부터 이미 절반은 승부가 결정됩니다. 막걸리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생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벨을 살펴보면 탁주라고 쓰여 있고 유통기한이 한 달 이내라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유산균이 살아 숨쉬는 생막걸리입니다. 유통기한이 1년 가까이 되는 제품은 이미 살균 처리가 되어 효모와 유산균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겉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사실상 그냥 달콤한 쌀 음료일 뿐이에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막걸리는 수입쌀을 섞거나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 같은 성분을 넣기도 합니다. 이런 제품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뿌리를 살리는 약으로 쓸 거라면 반드시 국내산 쌀로 만들고 첨가물이 최소인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야 장이 진짜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이라고 다 같은 꿀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투명한 플라스틱 통에 담긴 값싼 꿀, 사실은 설탕물로 키운벌이 만든 꿀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양가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할 꿀은 천연꿀, 숙성꿀, 보통 유리병에 담긴 제품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카시아 꿀, 야생화 꿀처럼 향이 산뜻하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꿀이 막걸리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자, 이제 재료를 다 고르셨다면 가장 핵심적인 순간, 바로 비율입니다.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도록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막걸리 반 컵, 약 100ml의 꿀 큰 술 한 스푼을 넣고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이 간단한 비율이 효과의 80%를 좌우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약은 정량을 지켜야만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선생님, 막걸리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잠도 잘 오던데 그럼 한 컵 가득 마셔도 되나요? 대답은 단호하게 안 됩니다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반 컵, 100ml. 그 이상을 마시면 알코올의 해로움이 유산균의 이로움보다 커져서 간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다음날 두통과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음용 시간입니다. 언제 마시느냐가 효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장은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일을 가장 활발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생막걸리 속 유산균과 꿀의 영양소가 몸속에 들어가면 장 회복 효과가 최대치로 발휘됩니다. 게다가 막걸리의 약간의 알코올과 꿀 속 트립토판은 숙면을 돕고 수면의 질을 높여 전신 회복력까지 올려줍니다. 그러니 이 시간대를 지키는 게 황금 레시피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작은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시원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시죠. 하지만 약으로 마실 때는 다릅니다. 너무 차가우면 장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막걸리를 상온에 10분 정도 두었다가 살짝 시원할 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온도가 유산균을 더 활발하게 만들고 몸이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니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 안주를 곁들이시면 안 됩니다. 파전이나 기름진 안주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면 장 속 유해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공급해주는 꼴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유익균 군대를 투입해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적군에게 식량을 주는 격이에요. 결국 자기 발을 스스로 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막걸리와 꿀은 오직 그 자체로만 드셔야 합니다. 그것을 술자리가 아니라 몸을 치유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 어떤 분은 제 말을 듣고 매일 저녁 파전, 김치, 두부볶음을 차려놓고 막걸리를 2~3병 드셨습니다. 얼마 안 가서 체중만 늘고 위장은 더 불편해졌다며 하소연하셨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율과 시간, 그리고 순수하게 한 잔만 드시는 습관. 이게 바로 황금 막걸리의 진짜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몸을 경청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걸리를 마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꼬르륵거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흔히 치유 반응이라고 불리는 현상입니다.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통 며칠 지나면 증상이 점차 줄어듭니다. 그러나 일주일 이상 불편이 지속된다면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격일로 마시는 등 스스로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오랜 시간 환자들과 함께하며 정리한 황금 막걸리 레시피입니다. 정리해보면 생막걸리 반 컵, 꿀 1스푼, 잠들기 전 1시간, 상온에 살짝 두었다가 마시기. 안주 없이 오직 한 잔만. 그리고 몸의 반응을 경청하기. 이렇게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다시 활력 있는 아침과 자신감 넘치는 밤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느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마실 수 있는 이 작은 한 잔이야말로 여러분, 삶의 불꽃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진짜 보약입니다. 여러분,
지금쯤은 아마 마음속으로 다짐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 오늘 당장 마트에 가서 생막걸리랑 꿀을 사와야겠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 맞게 제대로 지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 마셔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막걸리는 술입니다. 알코올이 아주 적다고는 해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약하신 분들, 간경화, 지방간, 간염 같은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한 방울의 알코올도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꿀 속 당분이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이죠. 괜찮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꿀 대신 프락토올리고당 같은 대체제를 아주 소량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을 먼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을 절대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늘 환자분들이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선생님, 이거 마시니까 몸이 따뜻해지고 잠도 잘 와요. 그럼 한 컵 가득 마셔도 되겠죠?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루 반 컵, 딱 100ml. 이게 안전하고 이상적인 양입니다. 그 이상을 마시면 알코올이 득보다 실이 많아지고 다음날 두통과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약은 정량을 지킬 때만 약이 됩니다. 과하면 독이 되죠. 세 번째는 안주를 곁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막걸리를 꿀이랑 마시라고 하면 속으로는 파전, 김치, 두부 같은 걸 곁들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걸리와 꿀의 조합은 장 속 유익균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짠 안주는 유해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유익균 군대를 불러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유해균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발을 스스로 쏘는 격이죠. 그러니 막걸리와 꿀을 마실 때는 절대 다른 음식을 곁들이지 마시고 오직 그것만 드셔야 합니다. 술자리가 아니라 몸을 위한 치유 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 몸의 반응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막걸리를 드신 뒤 속이 더부룩하거나 배가 꼬르륵거릴 수 있습니다. 이걸 흔히 치유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장 속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뜻이죠. 보통은 며칠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일주일 이상 불편이 지속된다면 무리하지 말고 지혜롭게 조절하셔야 합니다. 양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틀에 한 번만 드시는 식으로 몸에 맞게 조율하는 겁니다.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환자분들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 60대 남성분은 막걸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저녁 파전과 김치를 곁들여 막걸리를 2병씩 드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건강이 좋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체중만 늘고 속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또 다른 환자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반 컵 꿀, 한 스푼 잠들기 전 다른 음식 없이 지키셨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똑같은 막걸리라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간이나 당뇨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거나 피하셔야 합니다. 둘째, 하루 권장량은 반드시 100ml 반 컵을 지키셔야 합니다. 셋째, 안주 없이 오직 막걸리와 꿀만 드셔야 합니다. 넷째, 내 몸의 반응을 잘 살피고 필요하다면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 원칙을 지키셔야만 황금 막걸리가 진짜 기적의 약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올바른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금 들으신 이 원칙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꼭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단순한 술 한 잔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살리고 삶의 불꽃을 다시 살려내는 진짜 황금 한 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나한테도 그런 변화가 찾아올까?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실제로 제 진료실을 다녀간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들의 회복 과정을 함께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마음 깊은 곳에서 용기가 솟아날 겁니다. 얼마 전 70세 택시 기사였던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운전을 하셨죠.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몸은 고철차처럼 삐걱거리고 허리 디스크까지 겹쳐서 매일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힘이 없으니 가족과 대화도 줄고 하루 종일 무기력하게 누워만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권한 건 다름 아닌 생막걸리와 꿀 한 잔이었습니다. 처음엔 비웃듯 웃으셨어요. 선생님, 제가 그걸 몰라서 안 먹어봤겠습니까? 술이 무슨 약이 된다고. 그런데 제가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술자리가 아니라 약입니다. 말씀드린 비율과 원칙을 그대로 따라 해보십시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주 뒤 다시 진료실로 찾아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져 있었고 눈빛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적입니다. 평생 달고 살던 속쓰림이 사라졌습니다. 밥맛이 돌아오니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니 잠도 잘 잡니다. 허리 통증도 덜해졌습니다. 아내분이 옆에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 남편이 다시 연애하던 시절처럼 젊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의 뿌리를 회복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요. 또 다른 분은 65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폐경 이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몇 년 동안 거의 매일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고 자면 다음날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더 지쳐서 삶의 질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권한 건 똑같습니다. 잠들기 전 생막걸리 반 컵과 꿀 한 스푼. 한 달 뒤 그분이 찾아와서 제 앞에 앉자마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은 제 은인입니다. 수년 만에 약 없이 숙면했습니다. 밤에 잠을 푹 자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 옆에 있던 남편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다시 다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장이 회복되면 몸도 마음도 함께 살아납니다. 또 한 분은 6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명예퇴직 이후 갑자기 무기력에 빠져 집안에서 말수도 줄고 가족 모임에서도 늘 피곤하다며 빠지셨던 분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걱정하셨죠. 그런데 황금 막걸리를 꾸준히 실천하면서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먼저 일어나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주고 손주와 놀아주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시 남편과 연애하는 기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되묻습니다.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환자들이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장이 살아나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원리를 너무 잊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을 만나며 똑같은 사실을 보았습니다. 몸의 뿌리를 살리면 무기력과 우울, 잃어버린 자신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한때는 단순히 술이라고만 생각했던 막걸리가 꿀 한 스푼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무기력과 피로로 지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밥맛이 없고 아침에 눈뜨기가 힘들고
아내나 남편의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운 분이 계실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생막걸리와 꿀 한 잔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몸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여러분께도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는 의심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믿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황금 막걸리 한 잔이 단순히 활력만 되찾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단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을 앞으로 평생 따라다닐 수 있는 5가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준다는 겁니다. 단순한 활력이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대장암입니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하고 두려운 암 중 하나가 대장암입니다. 원인을 들여다보면 장내 환경이 무너져 유해균이 득세하고 독소가 쌓이면서 점막이 손상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생막걸리 속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가면 독소를 청소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대장암 위험을 눈에 띄게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이제 많이 아시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세포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감기, 독감, 대상포진 같은 잔병치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서도 황금 막걸리를 꾸준히 실천한 뒤로 계절이 바뀌어도 감기에 잘 안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과 뇌 건강입니다. 장이 나빠지면 생긴 독소가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 독소들이 혈관벽을 손상시키면 동맥 경화와 고혈압 같은 무서운 결과로 이어지죠. 그런데 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혈관도 함께 보호받습니다. 요즘 연구들은 장내 미생물이 뇌 건강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장이 건강한 사람은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되고 치매 위험도 낮아집니다. 결국 황금 막걸리 한 잔이 혈관과 뇌까지 동시에 지켜주는 셈입니다. 네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큰 문제죠. 칼슘이 빠져나가고 뼈가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깁니다. 막걸리에는 칼슘과 마그네슘, 인 등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이 영양소들이 잘 흡수되기 때문에 꾸준히 황금 막걸리를 마시면 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유 못지않은 천연 뼈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정신 건강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이 건강해야 기분도 밝고 긍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장이 무너지면 이유 없는 불안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제가 황금 막걸리를 드신 뒤 우울감이 줄었다, 아침이 기다려진다, 가족과 대화가 늘었다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 황금 막걸리 한 잔이 단순히 활력만 주는 게 아니죠. 암에서부터 면역력, 혈관, 뼈, 정신까지 우리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큰 질병을 막아주는 천연 백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네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값비싼 약도 아니고 멀리 있는 비밀도 아닌 우리 가까이 있는 단순한 한 잔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생막걸리와 꿀 한 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몸의 뿌리를 살리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아주고 5가지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투자는 얼마나 해왔나요? 피곤을 참고 병을 견디는 걸 미덕처럼 여겨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함께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잠들기 전 황금 막걸리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도 잘 살았다. 내일은 더 활기차게 살 것이다. 그 작은 의식이야말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밤도 그냥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 채널만 돌리다 잠드실 건가요? 아니면 가까운 마트에 가서 생막걸리 한 병을 사오고 꿀 한 병을 준비해 새로운 인생의 첫걸음을 내디디실 건가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단 일주일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아침이 달라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소중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지혜가 전해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다짐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마지막 날까지 아침을 활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제 곁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동반자, 저는 박지민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